안녕하십니까. 사라제이키 리모트와 함께하는 데일리 크립토 뉴스의 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데일리 크립토 뉴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전 세계 암호화폐, 블록체인 업계 소식을 매주 평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3월 22일 금요일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코인텔레그래프 마켓프로와 트레이딩뷰의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USD의 가격이 66,000달러 부근에 맴돌았습니다. 위험자산은 3월 2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결과를 정책에 대한 청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S&P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비트코인 역시 12% 상승을 했네요.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기술 분석을 통해서 여기서 6개월간 계속 이제 우상향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반등하는 일에는 반대측 심리도 당연히 있었죠. 온체인 분석을 보시면 광범위한 투자층의 패닉 정도를 좀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트레이딩 스위트 디센트레이더라는 플랫폼에 따르면 3월 20일 비트코인의 지출 산출 수익률 Spent Output Profit Ratio라는 SOPR이 올해 들어 5번째로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SOPR은 거래에 사용된 코인의 수익이나 손실 정도를 측정을 하는데요. 마이너스 값은 손실이 발생한 거래가 더 많았다는 뜻입니다. 3월 20일은 2023년 10월 이후 마이너스를 기록한 날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하긴 했습니다. 소규모 투자자 계층들은 계속 매도를 하는 추세고 대형 비트코인 법인들은 계속해서 노출을 늘리고 있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트코인 지금 사야 할 시기인가요? 팔아야 할 시기인가요? 저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가격이 떨어지면 좀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어디까지나 저의 선호도이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투자를 보통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이메일 주소 sarah@dailycryptonews.net으로 공유해주세요. 피해자 영향 성명에서 FTX의 전 최고 경영자 샘 백맨프리드는 과거 자신의 암호화폐 회사가 손실을 낸 수십억 달러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객 손실에 대해서도 명백히 냉정하게 말해서 거짓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FTX 파산을 감독하는 기업 구조조정 전문가인 존 제이 레이는 3월 20일 성명에서 고객, 대출기관, 투자자에 대한 피해는 0이라고 말한 샘의 주장에 계속 반박을 했었는데요. 특히 샘은 11월에 회사가 파산했을 때 FTX 법인 지급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잃지 않았다라고까지 했습니다. 한때 잡지 표지나 컨퍼런스 무대, 뉴스에서도 자주 등장했던 샘 백맨프리드는 이제 긴 법적 공방을 거쳐서 3월 28일 미국 지방법원 루이스 카플란 판사로부터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일부 기사에서는 그가 최대 5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샘 백맨프리드의 변호인은 그가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샘 백맨프리드는 우리나라 테라의 권도영 씨처럼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았던 인물인데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계속 이 언급을 하는 이유는 이 FTX를 같이 관리했던 사람들은 이미 또 유죄라고 자신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반성의 여지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샘 같은 경우는 자신은 절대 잘못한 것이 없다. 근데 얼마를 잃었건 얼마를 벌었건 간에 상관없이 거래소에 묶여있는 자금들은 말 그대로 고객들이 거기에 이제 두고 있는 자금은 언제든지 빼갈 수 있는 건데, 그거를 고객의 동의 없이 다른 곳에 투자를 하거나 개인 용도로 쓰거나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횡령에 가깝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유죄를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좀 지탄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3월 28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3월 28일 굉장한 뉴스가 하나 터질 것 같고요. 바로 다음 주 목요일이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솔라나 디파이 2.0 프로젝트는 30억 달러 규모의 인기 블록체인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뛰어들어서 전임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곳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대출 및 유동성 스테이킹 프로토콜 마진파이를 개발한 마진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이 회사는 이번 달에 미국 달러의 소프트 패깅이 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22년 11월 FTX가 붕괴 직전에 탈출했던 탈중앙화 거래소 애그리게이터 주피터 역시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 중이라고 일단은 했고요. 확정된 출시일은 발표는 하진 않았습니다. 솔라나에서 이전에도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거의 실패를 하고
지금 디파이 라마 데이터에 따르면 블록체인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거의 70%가 Circle 이라는 회사가 발행하는 USDC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라는 회사의 USDT 역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이 USDT는 솔라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거의 99%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발을 한다고 한들 이 독점 시장을 깰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과거에 이렇게 많이 실패를 했었는데 디파이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실현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렵지 않냐. 지금 사실 그 아베 프로토콜의 GHO도 굉장히 어렵게 좀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장 점유율을 확인하면 스테이블 코인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아무래도 1달러 의 패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탈중앙화로 했을 때 맞출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Circle, Tether 이런 회사들도 다 중앙화로 통제를 하고 있죠. 어쨌거나 솔라나가 이 스테이블 코인 개발로 인해서 좀 자신의 이 모멘텀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암호화폐 시장 한번 볼까요?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시면 75로 계속 탐욕으로 남아 있고요. 오늘 소식을 전하는 한국 시간 오후 7시 22분 기준 현재가 1위 역시 비트코인으로 3.11% 내려간 9,388만 9천 원. 2위는 연파이낸스 2.28% 내려간 1,286만 4천 원. 3위는 이더리움 2.68% 내려간 497만 9천 원. 4위는 메이커 1.51% 올라간 462만 7천 원. 5위는 BNB 1.97% 올라간 82만 8천원, 6위는 비트코인 캐시 4% 내려간 58만 8천원, 7위는 솔라나 7.12% 내려간 25만 3,100원, 8위는 일루비움 3.92% 내려간 18만 6,400원, 9위는 아베 0.46% 올라간 17만 4,900원, 10위는 비트코인 SV 2.81% 내려간 11만 3,9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빗썸코리아에서 확인을 했고요. 비트그리로 넘어가셔서 탑크립토 게이너 보시면 1위는 Veritise라는 프로젝트의 토큰 티커 VTS라는 토큰이 226.20% 올라간 0.1501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탑크립토 루저 1위는 ROCKI라는 프로젝트의 토큰 티커 ROCKI라는 프로젝트 토큰이 42.55% 내려간 0.0325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트렌딩 크립토에는 계속 파이하고 시바이누, 솔라나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오늘 3월 22일 금요일 데일리 크립토 뉴스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이용하시는 팟캐스트 플랫폼 유튜브에서 항상 리뷰,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